한대한 영화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시청자가 땀을 많이 흘리고 있고 실제로 감독님이 최근에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주도 로케이션은 약간 비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비아 씨도 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 분이 제주도에서 또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그 전에 이제 뭐 음악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영화의 시작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비아이 음악 감독님이랑 저랑 우연한 계기로 연락처를 교환을 하게 됐는데 비아이 음악 감독님께서 제주도에 내일 내려가는데 내려올 생각이 있으면 혹시 내려와서 볼래요? 라고 하길래 저는 듣다 보니까 약간 프로포즈 같은 거 저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마침 다다음 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시죠 하고 저도 그날 짐을 챙겨서 다음날 항공권을 예매해서 정말 어색한 상태로 제주도에 있는 애월에 있는 모 하우스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려가서 한빈 씨 반갑습니다. 명규 씨 반가워요. 하고 이제 제주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처음 본 한빈 씨와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이렇게 한 바퀴 거의 2시간, 3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 저는 사실 이제야 말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여행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한빈 씨의 작업물들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전 너무 팬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척 자전거를 타고 3시간을 돌고 그리고 저는 북카페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죠. 한빈이가 이제 그때는 만나자마자 다음날 말을 놨어요. 서로 말 못하고 이제 동갑이기도 하니까 북카페에 갈래? 그래가지고 좋아. 나 북카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북카페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저는 책을 어느 순간 이후로 잘 끊었는데 그때 한빈이가 데리고 간 북카페 사장님이 병규 씨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 평상시 어떤 책 읽었냐 그래서 막 이런 책들을 읽었다 했는데 저한테 마치 비밀 서적 주듯이 딱 이거 병규 씨 취향일 거다 하고 정말 저 한빈이 덕분에 한빈이도 저를 북카페 데려가고 나서 당황했을 거예요. 그 책을 받고 제가 그 책을 핀 순간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날 다 읽었어요. 후회했을 거예요. 4시간 동안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빈 씨와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저녁 11시가 됐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갔죠. 자전거가 심지어 애월을 벗어나면 삐삐삐 거리더라고요. 근데 3시간을 타고 가니까 이제 야 여기부터는 이거 타면 안 되나 봐. 그래서 이제 위약금을 또 냈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민 씨가 그러니까 너 음악에 또 관심 있으면 내가 선물해 줄 테니까 음악 하나 내봐. 한 노래가 울지 않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제가 경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경연 프로그램 그 제작사에서 병규 씨 혹시 노래 낼 생각 있어요? 안 그래도 저 한빈이가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불과 일주일 안에 벌어졌던 일들인데 노래 만들어줬는데 그럼 뮤직비디오 찍으시라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린 거예요. 감독님 좀 뮤직비디오 좀 찍어주세요. 한빈이 노래인데 그래서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얘기가 길서 혹시 재미있으신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가장 힘들게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이랑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다시 제주도를 내려갔어요. 한빈이 노래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뮤직비디오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궁금한 거죠 감독님한테. 감독님 영화를 왜 안 하시냐? 영화 이렇게 좋은 작품들 찍으셨으면 또 다른 작품들 해봐라는데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시장이 어렵지 않는데 그러면 감독님 이런 뮤직비디오 작법과 같이 잘 버무려가지고 재밌는 영화를 한번 해보자. 새로운 작법을.
감독님의 뮤직비디오 작업이 들어간 영화면 나는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감독님이 가지고 계셨던 시나리오 중에 보이라는 시나리오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감독님의 작업과 잘 맞춰서 한빈이가 음악 감독을 해준다면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감독님이랑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전화했죠. 1차 유인수, 야 윤수야 이런 거 있는데 할래? 형이 한번 하겠습니다. 인국이 형 뭐 이런 게 있다. 합류. 한빈아 이런 작품 있는데 너가 한번 음악 감독을 해보는 건 어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됐던 프로젝트였고요. 네, 되게 쉽죠? 근데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나 이제 예술적으로 느껴지는 직관적인 어떤 느낌들이 되게 비슷비슷하다고 좀 봐요. 사실 감독님이나 한빈 감독님이나 이인수나 사실 맞춰지는 라포들이 되게 균일한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라포 형성 됐을 때 되게 쉽게 합류가 됐어서 물론 남들이 봤을 때 그게 되게 어려웠을지라도 저희는 사실 이렇게 호흡 맞추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방점을 맞추는 과정은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우연의 일치로 제주도 자전거 뮤직비디오 그리고 감독님도 제주도민 뭐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각자 낯선 사람과 우정을 쌓기 위해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3시간 탄 다음에 북카페에 가서 4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 된다. 그럼 영화를 찍을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 비하인드께 질문을 드릴 거였는데요. 아까 이미 그 조정기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지 않은 길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두 분이 또 음악 작업을 한 차례 했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또 시도했거든요. 기본적으로 EDM 베이스의 음악이 많죠. 뭐 더스텝이나 뭐 사실은 퓨처 베이스라던가 그리고 또 드럼 앤 베이스 계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트로피칼 하우스 계열의 음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 같은 음악이 좀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근데 또 그 안에 보면 좀 어쿠스틱한 느낌도 있고 또 재즈한 그런 스코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제임님이 부른 그 노래는 또 굉장히 또 전형적인 발라드에 가깝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 정말 다양한 어떤 음악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시도일 수 있고 동시에 약간 힙합식으로 말하자면 비트를 좀 확보해보는 그런 작업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음악 작업을 뭔가 영화에 표현해보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사실 저도 그걸 작업을 하면서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신은 없었는데 뭐 어쨌든 결국에는 감독님이 마음에 드시면 뭐 영화 상으로는 만든 거니까 일단 계속 최대한 열심히 진행은 했고 약간 모르겠어요.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특이하게 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이런저런 장르를 좀 도전해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는 이제 어쨌든 음악을 만들면은 그 장면을 계속 보게 되니까 병기 배우님의 얼굴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도 흐름인데 뭔가 약간 장면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어떤 경험이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몇 곡 정도는 이거는 좀 내 앨범으로 만들고 싶은데? 라는 노래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뭐 영화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영화 쪽에다가 더 힘을 실기도 했고 그냥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좀 장르적으로 들쑥날쑥일 수는 있는데 장면적으로도 배우들의 감정선이 좀 주인공들의 감정선이 뭔가 들쑥날쑥한 것 같아가지고 그 또한 어울리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무국적이잖아요. 이게 약간 제주도랑도 다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도시고 포구시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곳인데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낮과 밤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음악도 사실은 뭐 제가 장르를 얘기하지는 그 감독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한민님이 근데 되게 다양하게 섞였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한민 감독님 이제 영화 보시면서 장르적으로 되게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정서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이국적이 섞여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제주도나 음악이나 다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3시간 동안 바이크와 4시간의 북카페로 두 분은 친해진 게 맞는 거죠? 그쵸. 그 이후로 뭐 서울 와서도 자주 몇 번 보고 연락도 종종 하고 아무래도 병규가 이제 막 촬영도 계속 하고 바쁘니까 뭐 대단히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락은 꾸준히 계속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빈이 얼굴을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저를 별로 안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궁금했었는데, 야, 너는 왜 나한테 연락을 자주 안 하냐? 우리 되게 못 봤어. 그랬더니, 야, 나는 화면에서 네 얼굴을 매일 봐가지고 자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제 얼굴이랑 같이 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못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저 자전거 3시간 태워놓고 좀 등한시하더라고요. 저는 뭐 북카페도 저는 이 친구 좋아하니까 갔다가 이제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책을 만났는데 아무튼 좀 서운했어요. 네, 새해를 맞이해서 두 분의 관계가 더욱 원만해지길 바라고요. 이번엔 진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까 뭐 처음으로 본격적인 연기를 이제 이용을 통해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K-pop 아티스트가 이제 아이돌로서 뭔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 타인들의 어떤 그런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굉장히 익숙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카메라에 대한 감각은 사실은 아이돌 뮤지션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찍을 때 카메라와 무대에 있을 때 카메라는 완전 다른 것이잖아요. 무대에 있을 때는 그 카메라를 인식하고 리액션하는 상대로 인식을 하지만 내가 영화를 찍을 때는 오히려 그걸 의식하지 않고 주변의 스태프들도 사실은 없는 것처럼 다른 자아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연기를 할 때 약간 좀 좀 어려움도 있고